안녕하세요. 저는 딸아이 하나 키우는 40대 여자입니다. 얼마 전 저희 남편이 제 지인과 모텔에서 나왔다는 걸 또 다른 제 지인이 목격해서 알게 됐습니다. 남편은 실수였다. 한두 번 전화로 연락하다가 그날 처음 만났는데 죄책감이 느껴져서 모텔에서 짜장면만 먹고 나왔다. 이러더라고요. 누가 믿을까 싶은 정말 뻔한 거짓말인데 너무 당황스럽게도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.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. 저 정말 바보 같죠? 제가 이렇게 남편을 용서해줘도 될까요? 제 선택은 잘못된 걸까요?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. 그렇죠. 이게 아닌 줄은 아는데 아닌데. 마음은 좀 믿어보고 싶다. 아니, 이런 말이잖아요. 믿고 싶을 땐 아닌 줄은 아는데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렇죠. 그냥 믿으셔야 되는데 네. 이게 이제 남의 일 같으면 그걸 어떻게 믿어 하겠지만 네. 내 남편이. 내 일이고 내가 믿고 싶으면 그래도 뭐 이런 다 빼고 그냥 믿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믿고 싶죠. 못 믿겠으니 문제죠. 그리고 짜장면이 웬 말입니까? 저는 이 짜장면에 짜장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.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외도라고 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외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서적인 외도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고요. 또 한 가지 우리가 외도라고 하는 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상대에게 입힐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처가 외도거든요. 네. 이 외도를 쉽게 볼 것이 아닌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그 정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때로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때 이런 말씀 저는 꼭 드립니다. 내가 사랑했던 혹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는 실수로라도 상처 입어서는 안 된다. 저는 이런 말씀을 보통 드리는 편인데 이제 우리가 요 상황이 되면 우리 지금 사례자가 보여주시는 것처럼 고민에 빠져요. 이 한 번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이 사람이 실제 말하는 바를 거짓말인지 알지만 믿고 싶다. 맞아. 믿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사실이 아니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건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이번 건에 대해서 용서해야 될 것인가? 이 고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러면 내가 보존하고 싶고 내가 유지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 아이도 있으니까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점이 되면 사람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. 남편이 분명히 외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 남편이 외도한 건 아닌가?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어쩌면 뭐 성찰이라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00%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외도는 그 사람의 욕망에 따른 결과예요. 내가 잘못한 거하고 이 사람이 외도를 하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뭐 믿는다 안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왜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을까? 이 부분에 먼저 생각의 기준점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 지인과 모텔에서 남편이 나오는 거를 다른 지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배신감 느껴지고 창피하기도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남편을 용서한다는 건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감정인 것 같은데 배신감이 드는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이거 용서해줘도 될까? 그런 고민.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? 뭐 이런 고민도 굉장히 깊어 보여요. 물론 뭐 용서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선택해야 될 일이 맞아요. 그런데 전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 빠른 용서는 반복을 재촉한다.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건 이 사람이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에 대한 것이 미래로 이어지지 않겠다라는 다짐 그리고 이 과정에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용서가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. 나는 나대로 충분히 회복이 안 되고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이거 생각보다 난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종료가 돼? 이러면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이 용서와 관련된 게 굉장히 쉽고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번 어떤 또 다른 잘못을 이룰 수 있을 만한 하나의 간을 보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. 더 빠른 일이 다음번에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적어도 너무 빠른 용서는 안 된다.
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용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? 저는 적어도 내 치유가 어느 정도 되고 배우자도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충분히 숙고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할 그 시간이 필요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안 돼도 저는 한 달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리 적어도. 이 기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군가에게 너무 길어. 오히려 부부관계가 이 다음에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자기가 숙고하고 참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에 한 달 정도는 긴 기간도 아니고 만일 이 시간을 못 견디고 또 한 번의 외도나 또 한 번의 갈등이 생겨난다? 이 사람하고는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거예요. 이 한 달이 부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? 그러게. 일단 우리 사연을 보내준 분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내가 당신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. 이건 넌 나쁜 인간이야, 넌 쓰레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그 사람에게 더 가서 닿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. 그 닿는 이야기 중에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독과 말하지 못했던 그 통곡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. 내가 이렇게 많이 아팠습니다.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었습니다라는 걸 나의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아이 메시지, 나 전달법이죠. 나는 그때 당신이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다. 내가 적어도 당신이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는 점에 대해서 나도 내 스스로를 돌보고 또 당신과 함께 다시금 다가갈 만한 이 완충의 시간이 필요하다. 난 최소한 한 달 이상은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길 바란다라고 용서를 하더라도 기간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시고 동시에 그 과정에 나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남편 역할이 더 중요해요. 이 남편은 일단 한 번 부부간에 이 정도 외도와 관련된 타격은 거의 여러 번에 걸쳐서 머릿속에서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아내 머리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. 진흙탕이 돼버리거든요. 그럴 때 남편은 아내의 생각이 떠오르고 힘들어하는 그 눈빛만 보일 때마다 다가가서 안아주시기도 하고 힘들어한다는 얘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과하시고 이거 몇 번 사과하다가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.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. 내가 당신 언제까지 내가 사과했잖아. 이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. 그렇지. 최소한 몇 개월 정도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PTSD,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돌보고 사과하고 반복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향후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일종의 플랜,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반복하는 거 남편께 꼭 말씀드리고 꼭 권해드립니다.